안녕하세요. DSA 프로퍼티 컨설팅입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남쪽 나라 호주에 있는 해안 도시 골드코스트를 아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호주 사람들이 가장 은퇴하고 싶어하는 도시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요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신성장 투자처로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중 300일은 파란 하늘에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날씨, 어디를 가도 탁 펼쳐진 바닷가,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늘 함께하는 곳, 이런 곳이 바로 골드코스트입니다. 감춰둔 보석 같았던 이곳, 이제야 비로소 세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지리적, 구조적, 그리고 정치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어느 곳을 보더라도 골드코스트야말로 진정한 해변가 라이프스타일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해변 앞 토지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희소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 시드니, 두바이와 같이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서 탄탄히 자리매김한 다른 해안 도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민 이주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그야말로 살 곳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 공동 개최 도시라는 점이 아주 강력한 글로벌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희소성에, 경쟁력 있는 가격에, 국제대회라는 호재까지 얻고 있는 이곳, 가격 상승을 위한 다양한 요건이 매우 구성지게 잘 갖추어져 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사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의 자본은 이미 호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시드니와 멜번으로 말이죠.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호주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겠죠. 그 요인을 몇 가지 지목해보면 이렇습니다. 호주의 국가 신용도는 AAA, 최상위급입니다. 강력한 영미계의 법치 시스템이 있고요. 투명한 부동산 등기 제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세가 없다는 점이 전 세계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겠죠.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 즉 제너레이셔널 웰스를 들고 들어와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기 딱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서구의 법률 시스템과 아시아의 접근성을 겸비한 매우 독특한 나라이지요. 국가 보안과 치안을 따지면 또 단연 1등입니다. 전쟁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사회 안전망이 탄탄하여 범죄가 적습니다. 총기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게 되면 의료 혜택을 매우 저렴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학도 정부 지원금으로 다닐 수 있고요. 교육 시스템 또한 큰 몫을 합니다. 호주는 영국식이에요. 커먼웰스, 즉 영연방 국가들과 중국계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이죠. 호주 정부도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유학과 이민 정책을 활용해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죠. 자, 이쯤에서 그래, 호주 좋다는 것은 다 알겠는데 그럼 왜 골드코스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줘봐 라고 하시겠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맨 먼저 다른 유명 해안 도시들과 골드코스트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 보시죠. 2026년 현재 모나코 해변의 부동산 가격은 평방미터당 1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서는 평방미터당 2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계 3대 미항으로 인정받는 시드니 해변은 평방미터당 3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골드코스트의 전통 부촌인 메인비치 주변의 부동산은 아직까지도 평방미터당 1만에서 1만 5천 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른 유명 해변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진정한 해안가 라이프스타일을 거의 반 정도 수준의 가격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지금은 상대적으로 싸기는 한데 앞으로는 어떨까? 과연 가격이 더 오를까? 호주 시장이 글로벌 시장은 아니지 않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죠? 감히 말씀드리지만 골드코스트는 이제야 비로소
글로벌화 초입 단계에 들어서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점차 글로벌화 돼 가면서 부동산 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임을 여러 지표가 함께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여러분, 에르메스, 샤넬, 페라리, 부가티와 같은 세계적인 명품들이 왜 비싼 줄 아십니까? 재료값이 비싸서? 공정 과정이 복잡해서? 접근 불가능한 노하우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매우 귀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고, 하지만 쟁취한 사람에게는 지위와 명예의 증표가 되고, 나만이 가질 수 있다, 해냈다라는 자부심, 이런 심리를 극하게 자극해주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골드코스트의 해안은 희소성 그 자체입니다. 지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해변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악지대, 힌터랜드라고 하죠. 그 사이에 매우 좁게 위치한 이 지형적 특성 보이시죠? 그야말로 배산 임수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토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까다로운 지형과 제한된 면적 때문에 개발 승인 과정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요. 새로운 개발 계획도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인구는 증가할 수 있지만 해변가의 토지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비싼 전통 부촌으로 알려진 메인비치의 입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시가지인 사우스포트, 그리고 요즘 초호화 호텔, 요트 정박장, 부티크 쇼핑, 에코파크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겹쳐있는 더 스피트, 이러한 지역들이 자동차로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모두 위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국제공항도 3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앞으로 개발될 더 스피트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죠. 오케이, 희소성 있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잘 이해하겠는데, 과연 그 시장은 깊이 있고 성숙한 것 맞아? 변동성이 심하지는 않을까? 우려되시죠? 그렇다면 그 시장의 깊이와 성숙도를 최근 아파트 매매 사례들을 살펴보며 좀 가늠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골드코스트의 럭셔리 아파트 최고가 매매 사례를 보시면 머메이드 비치의 스카이홈이 무려 1,200만 달러, 메인 비치의 펜트하우스가 1,100만 달러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아직 통계에 잡히진 않았지만 2025년 2월 중 1,850만 달러에 거래된 물건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곳 중간 가격에 가까운 매매 사례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300만 달러 이상의 아파트 거래가 약 190건, 20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약 500건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여 년간 럭셔리 아파트 평균 가격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약 2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약 300만 달러, 현재는 약 500만 달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가늠이 되시나요? 골드코스트의 럭셔리 아파트 시장과 중저가 아파트 시장 모두 이제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라 매우 튼실한 규모와 깊이를 갖추고 있는 성숙한 시장이라는 것을요. 자, 이런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방의 수요도 튼실하게 받쳐주어야만 하겠죠. 골드코스트 부동산의 수요는 그 가격 수준을 불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요인은 바로 인구 이동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 수가 약 5만 명 이상이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살펴보면 코비드 셧다운으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기후 좋고 살기 좋은 곳 찾아 이주해온 사람들, 시드니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일찍 은퇴하거나 자산 리밸런싱 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휴양지 찾아 세컨드 홈 만들러 온 신흥부자들, 요트 정박장이 필요한 세계적 부호들, 골드코스트의 탁월한 기후와 라이프 스타일은 계속해서 부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코비드 직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 것 기억하시죠? 골드코스트도 마찬가지였지만 시드니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20-30% 저렴한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시드니 워터프런트 지역의 중간 가격은 4에서 6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골드코스트 메인 비치는 약 400만 달러 수준이고요. 가격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이곳 부동산 시장을 받쳐주는 요인 하나 더, 바로 경제 다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관광 산업이 주축이었다면 현재는 헬스케어, 교육, 건설, 전문 서비스, 컨벤션 등 다양한 산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의 다변화가 부동산 가격에도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요. 게다가 2032년으로 예정된 브리즈번 올림픽이라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올림픽을 향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 올림픽으로 인한 글로벌 인지도 상승, 그리고 관광 산업의 성장, 골드코스트는 올림픽의 공동 개최 도시로서 이러한 수혜를 모두 그리고 가장 많이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주요 인프라 투자에는 골드코스트 라이트레일 확장, 국제공항 확장, 마리나 미라지 재개발, 골드코스트 전통 부촌인 더 스피트 마스터 플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도시일수록 인프라 투자에 따른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더 크게 누려왔다는 점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골드코스트는 진정 라이프스타일과 투자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드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좁은 지역에 골프장만 28개가 위치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역사적 사례들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은 국제화 과정을 거치며 급발전해온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함께 급상승한 바 있죠. 세계 최고의 해안 도시로서 인정받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는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글로벌화 되었습니다. 신성장 투자처 두바이는 2005년에서 2020년 사이 빠르게 성장했고요. 호주의 시드니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글로벌 가격 수준에 비로소 도달했습니다. 이 도시들 모두 글로벌화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되었죠. 저희는 올림픽을 앞둔 골드코스트가 이런 글로벌화 과정에 본격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이곳으로 몰릴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골드코스트의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께서 고액 자산가이시고 어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볼까 이니 미니 마이니 모 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어디로 눈길을 돌리실 것 같으시죠? 저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시드니는 안정적인 핵심 자산이고 두바이는 기회형 성장 자산이며 마이애미는 미국 달러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라 다 나름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점쳐지고 그 성장폭이 가장 클 것 같은 시장은 단연 골드코스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미국과 두바이는 좀 유보해야겠죠. 여러 정치 경제적 이유로 말씀이죠. 자, 이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드코스트 부동산 시장에는 현재 여러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해변 토지의 희소성, 상대적 가격 경쟁력, 강한 인구 유입,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올림픽에 의한 글로벌 노출. 이는 골드코스트를 국내 휴양 도시에서 글로벌 해안 럭셔리 시장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차기 성장 사이클에 투자해보고자 하시는 자산가들에게 골드코스트 부동산 시장은 실로 매우 좋은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골드코스트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